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기후특사를 파견한 날 대만과의 밀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특사 파견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 경쟁, 적대 등이 공존하는 다면적 관계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또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급증세는 멈춰섰지만 여전히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수출이 모두 동반 증가하면서 올 1분기 수출액은 역대 1분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백신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FDA에서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혈전 현상으로 접종 중단 권고하면서 다른 백신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또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내 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남양 유업 제품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 한때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부각되는지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그곳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지금 나란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종목 고민 보내주셔서 이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소장님,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섰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잘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우려가 좀 사라진 탓에 주식시장으로의 유동성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는 있지만 지수가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약세장으로 돌아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업종이 대장주로 나설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나설 것이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빠른 순환매를 돌면서 거의 모든 업종이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빨간불들이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시중에 풍부한 대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현재 시장에 있었던 예탁금이 60조대에서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정체된 흐름들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시장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만 하더라도 또 SK그룹의 IPO가 또 계획돼 있고요. 계속해서 대여급 IPO들이 현재 시장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겁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1000스닥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같은 경우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차익 매물들이 결국 증시 주변에 머무르면서
다음 대기 자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줘야 또 매매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 다른 업종에 대한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은 코스피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을 도래했는데요. 현재 지금 예상 실적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나타내면서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주저하시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서로 내 종목이 오늘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경험상 2, 3일에 한 번씩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오히려 파란불이 나올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순환매 장세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 시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황 브리핑해드리고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현재 흐름 좋습니다. 장 중반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흐름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45% 상승한 3,18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4포인트 상승이고요. 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52% 상승한 1,01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155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과 기관이 팝니다. 개인이 1,041억 원, 기관은 183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457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163억 원, 외국인은 7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 온라인 교육주, 쿠팡 관련주, 건설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은행주, 조선주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는 또 상한가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는 것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실업을 꼽으면서 교육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현재 29% 상승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가MD 상한가, 비상교육 그리고 IB김영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또 700명대로 들어섰습니다. 4차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기대감에 오늘 쿠팡 관련주까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쿠팡 관련주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KTH 현재 2.59% 상승한 11,900원, 동방은 12% 상승한 6,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오랜만에 순환매 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락하는 섹터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상승 섹터입니다. 현대건설 현재 1.98% 상승한 4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700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우건설 주택 분양 대규모 해외 수주 실적 기여 확대 투자 의견 매수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현재 1%의 강세 그리고 DL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은행주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네, KB금융 0.93% 하락한 5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0.81%, 기업은행 0.65% 하락세, 그리고 DGB 금융지주 1.35% 하락하면서 8,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조선주 계속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0.66% 하락한 7,5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1.21% 하락한 2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까지 0.6% 하락세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양유업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까지 상한가 기록했던 남양유업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거래소에서만 외국인은 좀 매수세를 보이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은 거래소에선 매수, 코스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화학, 기아, 네이버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NHN 한국사이버결제, 대한그린파워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한화솔루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코스닥 시장에선 우리기술투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H넘인베스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른 의미로 좀 오늘 시장 한마디 정해봤는데요. 일단 코로나 우려감 재유입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물론 작년 3월 같은 이런 경우처럼 급격한 충격파는 아니지만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700명대를 넘어선 점 등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 흐름 자체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재, 금융주 등 이런 시클리컬 업종의 약세, 또 반면에 화학 정유주의 강세 등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 거래일 이 미국 시장과의 흐름과는 차별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국내 코로나 상황이 거래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최다 소식 등은 당연스레 이 언택트 테마가 있는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배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중심의 이런 교육 관련주들의 부각, 오늘 시장 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다른 말로는 또 에듀테크 업종으로도 좀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 산업이 이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러한 점에서 이들 에듀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사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요인 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 내에서 메가 MD, 메가 스터디,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등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은 당연히 부담되는 주가 수준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주가 조정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성 등을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좀 관심 기울여 봐야 할 만한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주의 성장세가 오늘 정말 부각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성장세 계속해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제 시장이 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시장에 녹아들었다. 과거형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또 향후 확장 탄력도 유지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나온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I 지수가 좀 먼저 발표가 됐고 어제 CPI 지수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2015년 이후에 미국의 CPI하고 PPI 지수 추이를 한 화면에 만든 표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표가 다른 거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게 뭐냐면은 1982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악재가 발생이 되더라도
왼쪽의 수치가 그렇게 뭐 마이너스로 가거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었던 그 상황 하에서도 지금 옆으로 가면은 뭐 180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PPI 지수하고 위에 CPI 지수가 연동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위에서는 변동폭이 좀 적지만 아래쪽은 변동폭이 좀 크죠. 아무래도 생산자 쪽에서의 비용이 모두 다 소비자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테니까 그게 좀 변동폭이 좀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쓸 생산 물품에 대한 어떤 투입되는 그런 물품에 대한 가격의 변화가 PPI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비드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아래로 푹 빠진 오른쪽 측면에서요. 그쪽에서 푹 빠졌다가 확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CPI 지수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향후의 CPI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PPI 지수가 약간 시그널을 주면서 선행할 수 있다. 이렇게 페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어제 나온 걸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대로 CPI로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력은 과거처럼 저렇게 좀 빨간색 선 PPI 지수가 좀 크고 CPI 지수는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맨 끝 부분에서 휙 올라간다 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제 시장에서도 녹아들었는데 그 PPI 지수 자체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로 뽑은 그 그래프거든요. 그 PPI 지수가 주초에 발표가 됐을 때도 가만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푸른색 막대기가 끝에서 세 번째 거가 이제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2월, 3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데 3월 달 수치가 1월 달 거보다 낮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저게 PPI 지수가 저보다 확 더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초반에 보여줬던 표에서 빨간색 선이 더 각도가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은 푸른색 선을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 PPI 지수를 자세히 분석하시면은 이번 주 초에 이미 PPI 지수가 CPI 지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그널로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CPI 지수가 좀 시장 쪽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강한 탄력이 인플레이션의 강한 탄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을 이번 주 초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시장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 이번 주에 국채 입찰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좀 무난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4월 달 가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2분기에 줄어드는데 4월 달은 가장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채권 입찰이 있으니까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영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급 부담의 악영향도 이제부터는 압박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팬데믹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추이를 입찰별로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맨 왼쪽에 좀 막대기가 큰 긴 막대기들이 있고 하원도 좀 길죠. 푸른색 선이. 저거는 팬데믹 때문에 모든 자산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저거는 좀 입찰이나 이런 수급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배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났던 선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들을 보시면은 제가 푸른색 선으로 표시한 것들이 입찰 때마다 가격이 하락한 그런 경우고 붉은색 선으로 타원으로 표시한 게 2개 정도가 있죠. 이번 거하고 지난해 9월이요. 그때는 선반영이 돼버리고 먼저 하락하고 입찰 일정에서는 가격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달은 아예 선반영도 없이 그냥 3월 말부터 가격이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미 시장에 녹아들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에 대한 주는 그런 압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정에서 국채 가격이 약세를 보였었던 그런 1년 동안의 흐름이
마무리됐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 3월에 이런 후행적으로 좀 확인이 되지만 어쨌든 3월이 터닝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렇게 안 좋았었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 최고치, 역대 최고치의 국채 발행량이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가면은 또 압박이 좀 심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3월 지나서 2분기에 들어선 한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투자를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놓고 봐도 인플레이션은 살아있다. 그 악영향을 보자라는 것은 지난 3월에 시장의 일부 시각이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사가지고 물린 투자자들이 확률이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러한 분들도 제가 4월 들어서 포기를 하거나 아무나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산시장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이 자체는 지나면 잊히는 그리고 지나가면 더 익숙해질 그러한 악재였었다. 그것이 평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압박이 좀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라면 사실 페드에서 어떤 언급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없었나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면은 페드 쪽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주는 그런 시장과의 소통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FRB 직접 파월 의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연은 쪽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표를 내세우거나 자료를 뿌리는데 이번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페드의 자료들을 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GDP하고 PCPI하고 미국 고용시장 이거 세 개를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GDP 추이의 과거 흐름하고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의 포캐스트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쪽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2022년 정도. 그러니까 코비드 쪽을 들어서긴 들어섰지만 그 코비드 일어나기 전에 예측지에 지금 향후가 부합이 되는가 그걸 예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선이 코비드 전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좀 미달되고 있다. 이것은 평균 목표 관리제,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이거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PCPI 지표, 이 물가하고 아주 연동이 되고 우리가 보통 페드의 정책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코어 CPI 쪽 이쪽 좀 푸른색 좀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난 걸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인 쪽은 변동성이 큰 원자재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하고 헤드라인 좀 옅은 색을 코어 인플레이션 짙은 색을 보시면 변동폭이 좀 작지만 지금 향후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 내려갈 확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놓고 봤을 때는 예측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조만간 저 예측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꺾일 것입니다. 약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다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만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페드가 어떤 테이퍼링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시장의 얘기들은 페드의 예측치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페드가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를 예측을 하시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들의 데이터를 우선시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표만 보시면 과연 저게 2020년 후반에 저렇게 푹 낮아진 인플레이션에서 테이퍼링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디플레이션 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상승 추세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상승이 제대로 안 나타나면 오히려 부양책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1년 뒤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자라는 얘기는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페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인플레이션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2022년 후반에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추이입니다. 그리고 예측치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팬데믹 재난 회복이 됐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고용이 실제로 아래쪽으로 푹 떨어진 고용 푸른색 선, 짙은 색이 녹색 선 예측치,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의 예측치 추세로 복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은 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시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데 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의 요원한 회복 이것을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할 때 아니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금 이 세 개의 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과 그리고 그 항목의 예측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레벨, 절대 레벨을 가늠한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누가 어제 패드에서 임원이 누가 거론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한 제스처가 실제 나타났어도 그걸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데이터가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 그림만 조합해서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악재의 정점이 지났고 테이퍼링은 요원하고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 쪽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극대화시킬 그 타이밍에 들어선 것이 2분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시장이 조정에 진입해서 22년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의 조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만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앞에 표들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점들은 계속 좀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는 2분기 지나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되겠고 시장 참여자들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드를 굳이 평가하고 싶다면 그들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전망하고 언행을 연동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진 인플레이션의 노이즈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그 수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경제 회복 시그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부터는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극대화될, 본격화될 가능성을 우리 실전 투자 전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지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테이퍼링을 위해서 앞으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웬일로 오늘은 빨간색 셔츠가 아닌 하늘색 셔츠를 입고 나오셨네요? 네, 셔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23.2%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셀 12.7%, 로보스타가 26.4%로 수익률 달성하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오셈 0.9%, 네이버 17.7%, SNK가 15.2%로 호트 제외되거나 목표가 달성하고 누적 수익률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손절한 종목들도 있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TS 인베스트먼트 24.2%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우성사료 포트 제외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죠. 16.6% 달성했고요. IHQ가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내줬습니다. 우성파워텍도 12.7%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 달성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MKM 10.1% 수익 내고요. 토탈소프트는 손절했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총 4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보령제약,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4종목 담겨 있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다시 한번 들어간 종목이죠.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보령제약이 어제에 이어서 시세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4.1% 수익, 엠브레인도 강보합권이고요. 메디포스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오늘 이렇게 포트 보니까요. 되게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종목씩 AS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셔츠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도 0.4% 빨갛게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좋을 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이 좋고 상승이 나오고, 고점권까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항상,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긴장을 조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은 좀 파란색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지금 시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시면 거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새로운 섹터들도 있지만 그래핀 관련된 이런 새로운 섹터들도 있지만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관련 주들로 인해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이제 교육 관련 주들도 오늘 지금 굉장히 다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신고가를 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는 상황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이때까지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러한 방역이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상승기 때 코로나19가 막 처음 터졌을 때보다 다시 한 번 더 관련주들이 더 큰 상승을 이어가기는 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들이 1,000명이 넘어서고 2,000명이 넘어서고 이제 병원이 부족해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기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물려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탈출을 하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 매수로 이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파란색 셔츠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잠시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 타고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 흐름에서 한 번 정도는 또 크게 흔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N자 상승치로 보게 됐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0포인트 그 정도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한 1,030포인트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1,100포인트 가격 저항 부분이니까 일단 1,024.5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에서의 저항 눌림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대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서 5파 상승이라고 보고 뽑아줬던 앞전에 이제 시세를 이렇게 크게 뽑아줬던 이런 폭만큼 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1,100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제 일본과의 이격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러니까
얇게 이렇게 단봉으로 쉬어주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가격 수정 한 번씩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이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으시고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더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항상 시장이 흔들리고 내려가면 그때 가서 막 현금 비중 이런 얘기들 막 언론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올라갈 때 일단 수익 잘 챙기시면서 현금 비중은 적당한 수준 한 30%에서 한 35%, 한 40% 많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끌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반등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동로 리포트 종목들 볼 텐데요.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뭐 그런 걸로 엮였던 종목은 아니죠. 기존에 이제 무릎 골관절염 관련해 갖고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임상에서의 이제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 어저께 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강한 흐름 나와줬고 오늘 뭐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오는데 교육주들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정도 음봉으로 쉬어줘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꼬리를 좀 길게 단 부분은 썩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하루 음봉으로 또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흐름도 지금 조정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38,000원의 중심 가격까지 한번 올라줬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하루 이틀 안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만 원 정도 요 갭 구간의 저항까지는 상승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잔잔하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거래량 한번 나와주면서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올라가던 추세대 흐름에서 상단을 돌파할 경우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추세대 상단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항이니까 뚫어주면 당연히 시세가 크게 나오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메디포스트를 지금 도너리포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왔어요. 거의 뭐 지금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는 이번에 시세가 나오면 떠나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더 큰 시세는 다음 기회에 그리고 뭐 그냥 보유하시는 분들께 좀 넘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일단 4만 원이나 요 갭 구간을 메우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해보겠고 거기서 흐름이 또 괜찮다 하고 포트폴리오에 뭐 신규 종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하면 그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같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엠브레인인데요. 어저께 이제 제가 저항자리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제 요 밴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눌림이 났는데 어저께 보시면 거래량과 함께 20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돌파 이후에는 눌림이 나오는데 오늘 그 눌림이 지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선 부근에서 21선 중요한 이평선인 20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그 구간을 안착했다라는 부분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보면 굉장히 죽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크게 뭐 세력들이 털어냈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들어왔던 물량들 밀려나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오늘 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면 내일 또 하루 더 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꼬리가 뭐 적당히 종가쯤에는 수정 나와서 9,000원 위로 마감한다면 내일쯤 시가부터 상승 출발 시에는 지금 제가 그어놓은 9,250원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시세가 좀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뭐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저점 구간에 이런 박스권이 이제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폭만큼 좀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10,000원 정도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도너 리포트 전략대로 함께 가시는 분들은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아침마다 매도를 그냥 걸어두시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목표가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방송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 관련주다. 이제 우리가 보통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설문조사, 그다음에 지지율 조사, 그리고 상품 관련된 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 후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선거 관련주로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어저께 제약바이오 섹터들 강한 흐름 속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 눌림 음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음봉 눌림이 잘 나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 형태의 꼬리가 긴 캔들이 고점권에서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는 거의 한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상태로 장 끝나기 전에 그냥 양봉으로 치고 급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일 시가부터 갭 상승 출발해서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급등이 나와주든지 요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일 음봉으로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5일 이평선 이내 아니면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서의 조정일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재료가 IPO라는 사이즈가 큰 그런 재료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거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고 두나무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모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 그동안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제약은 하나도 아니고 무려 자회사 2곳이 IPO를 앞두고 있다는 점. 물론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시킨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SM라이프 디자인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 오늘쯤에는 시세가 한번 상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종목을 푸트에서 제외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루 정도는 흐름을 더 보고 지금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이제 4종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종목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봉에 굉장히 중요한 고점권 영역대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앞전에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어주게 되면 뭐 새롭게 시세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봉을 뭐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조정이다라고 하면 아마 뭐 내일 모레까지 이런 오늘처럼 십자가 형태의 단봉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상승 추세대 흐름대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이제 디즈니 더하기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국내 서비스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 관련 섹터들 그동안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강연회 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콘텐츠 관련주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호리포트에서도 뭐 NEW라든지 그동안 콘텐츠 관련주들을 좀 많이 다뤄왔습니다. 요번에 요 종목도 뭐 한 2번 정도 저희가 포트 편입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한 차례 정도는 시세를 좀 더 크게 줄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 여기서 못 간다고 한다면 뭐 손절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손절을 짧게 하는 그 손실보다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크게 뽑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점권에 있지만 공략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종가의 도지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내일 아침 시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을 해준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4,000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아마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까지는 주봉을 보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이탈 없으면 이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네, 한 종목씩 AS 잘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따라오셔서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